그래서 토지를 살 때, 그러니까 이 뭐 LH 공사 직원들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땅을 이제 전체를 다 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돈이 한정돼 있기도 하고 그렇죠.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쪼개서 많이 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뭐 최소한이라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수용이 되거나 할 때, 뭐 대토를 받거나 내지는 입주권을 받거나 할 때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되잖아요, 토지가. 그러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살 때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될까요? 뭐 1000평방미터 뭐 이상이라든지 뭐 그런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그 처음에 시작점과 같이 말씀드리지만 네, 생각보다 LH 직원분들이 투자했던 방식은 네. 일반인분이 접근하기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임박했을 때 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뭐 네. 계획관리 처분 인가 정도 나오기 직전 네, 정도에는 우리가 그 정도에 대비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네,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음. 땅을 사서 얼만큼 산다. 이거는 사실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반인분들이 접근하셨을 때 네, 토지를 사기에 좀 좋은 방식이나 네,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면 좋다라고 했을 때는 네, 뭐 본인의 그 자금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토지 활용 가치를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네. 100평 이상씩은 100평 이상. 네. 네, 근데 그 금액 평당가가 네, 뭐 한 80만에서 100만 원 사이면은 사실 1억 안쪽 내외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선에서 갖고 계시면은 네. 꼭 내가 뭔가 어딘가 수용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집도 지을 수 있고. 예, 네. 집도 지을 수 있고 네. 만약에 대로변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상가도 지을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그 그리고 정도. 나중에 팔 네. 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나는 뭐 네. 공기 좋은 곳에 땅을 좀 사서 나중에 좀 네네. 나이가 들면 내지는 네네. 좀 여유가 생기면 네네. 집을 지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했다가도 네, 나중에 팔 때 되면 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뭐 남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땅이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러면 100평 정도 규모는 네.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확실히 방향성을 잡으신 것 같으세요. 네네네. 네, 그렇게 가면은 네. 좀 더 마음도 가볍고요. 네. 그리고 안 되면 내가 땅을 활용해서 판다. 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더 현실적이세요. 아. 네, 이거를 막연하게 네. 어느 정보가 갑자기 아니면 도시계획이 갑자기 잡혀서 신도시 개발이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사실 그런 사례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게 파주 아, 아시죠? 파주가 그랬어요? 예, 종전 선언했을 때 네. 종전 선언하기 직전으로 해서 음. 실제로 제 지인이 운정신도시에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정보를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종전 선언 전부터 현금을 아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아, 살려고요? 네. 발표 나면? 네. 발표되기 전에 사시는 거죠. 그분들은 사놓고 발표됐을 때 이제 파주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때 팔려고요? 그때 비싸게 파시는 거죠. 아, 한 3-4배 그러니까 붙여서. 짧게 이제 네. 투자 기간을 짧게 잡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내부 정보라서 네. 어떻게 왜냐면 그 안에 있던 중개사들도 그 정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아, 종전선이 될지 안 될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런 너무 확률 낮은 정보로 움직이는 건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만 결국 30-40만 원을 주고 산 사람들은 네. 당장에 통일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점점 딜레이되고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비싸게 주고 산 분들은 그대로 묶이는 거죠. 저는 그런 확률을 보고 사는 거는 그래도 전문가라고 생각할 때는 네. 조금 지양 아, 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이 부동산 시장에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흘러다니는 정보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런 정보가 알고 보면 이미 지나간 거인 경우도 네. 많고 그렇다 네. 보니까 옥석 가리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네. 정말 그게 100% 확실하다라고 믿을만 하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양평에서 최근에 양평 시장이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양평의 아파트 시장이 좀 괜찮았어요. 네. 작년에 했던 아파트들이 모두 한 달 만에 분양됐고 한 달 만에요? 네, 올해 1600세대 양평에선 최초거든요. 그렇게 대형 그렇죠. 네. 1600세대나? 네, 그것도 한 달 만에 됐어요. 아, 네.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아, 제가 양평 홍보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네.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토지를 이렇게 가치가 상승되는 게 눈앞에서 보이는데도 네. 그런데도 제가 살 때 조금 망설여요. 그래서 제가 3번 놓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솔직히 저는 확률적으로 음, 망설이게 되는데 네. 말도 안 되는 너무 딥한 정보,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정보를 그쵸. 가지고 덜컥 산다. 음. 이건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 사더라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땅만 사셨으면 좋겠다. 활용이 가능한 땅만. 네네. 네. 네, 그래서 한 100평 정도.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그럼 토지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 이제 토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밖에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 외에 특별히 토지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까는 조금 두서없이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기본적으로는 2가지 정도는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가지가 더 있겠지만 네. 일단 먼저 다들 아시는 도로가 닿은 땅. 도로랑 접한 땅이요? 네, 도로랑 접한 땅. 그리고 최소한 4m 이상이면 좋겠어요. 도로가? 네. 네. 그래야지 건축 허가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실 때도 네. 좀 원활하게 되거든요. 네. 도로가 너무 좁아도 음. 건축 허가나 개발 행위 받는데 좀 제한을 받겠죠. 네, 제한을 받을 아무래도? 수가 있겠죠. 네. 네. 도로를 내기는 힘드니까 네네네. 인위적으로. 네. 그래서 평소에 하는 건데 약간 긴장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도로는 최소한 4m 이상, 뭐 6m 넓을수록 더 좋죠. 그럴수록 당연히 그 땅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근데 그런 땅은 좀 비싸긴 할 것 같은데요. 일반 땅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살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금액이 또 가장 일단 시작점이지만 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가 반영 안 된 땅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이게 지주분들이 아까 황금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내가 팔고 싶은 시점에 안 팔리다 보니까 금매로 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네,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네. 그래서 부동산들이랑 잘 친해져 보면은 아무리 도로랑 많이 접해 있어도 시세보다 네. 많이 싼 땅도 있어요. 그럼 네. 그런 걸 알려고 하면 그 시세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겠네요.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네. 이게 시세보다 싼 건지 보통 이제 중개사나 그 매물을 네네. 소개시켜 주는 사람은 싸다고 얘기를 할 텐데,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주변의 걸 같이 찾아보면 되나요? 네. 주변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보면? 요즘에는 네. 워낙에 플랫폼들이 잘 돼 있고 그래서 네. 뭐 밸류맵이나 부동산 플래닝 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런 시세 거래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을 다 지도상으로 보여주고 있기 토지에 때문에 대한 것도요? 네. 그렇구나. 거래가 얼만큼 금액에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어서 네. 그걸 기준으로 잡고 네. 그다음에 발품은 꼭 파셔야 됩니다. 네. 발품 특히나 팔아야죠. 네, 아파트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발품을 파시면서 부동산 몇 군데만 돌아다니시면은 네. 사실은 하루면 대충 감이 와요. 하루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게 네. 접근하셔서 그렇지 네.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고 네. 네, 도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m 이왕이면 네. 4m 접한 거. 네, 그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토지 투자를 할 때. 네, 주의할 점에서 아까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네. 도로에 4m 이상 좀 접했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맹지는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데 네. 아직까지도 배수관로에 대한 인식이 잘 없으세요. 배수관로. 네. 네. 이게 도시에서만 땅을 사거나 도시에서만 꼬마 빌딩 아니면 아파트를 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상하수도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신데 토목공사라고도 하죠. 네. 네, 개념이 없으신데 배수관로, 그러니까 배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배수관로가 다 있지 않은 땅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초보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이 실수해요. 어. 도로가 다 있어서 이거는 집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수관로가 그 도로에 인입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지어도 그 집에 뭐 정화조라든가 이런 네. 하수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건축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수관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도로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겠네요. 네. 네, 인위적으로 또 물을 또 끌어오거나 이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뭐 지하수를 파더라도 결국 배수관로라는 거는 정말 뭐 전기 인입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배수관로를 안 닿아 있으면은 그것도 만약에 내 땅이 안 닿아 있다. 그러면은 옆 끌어와야 땅 주인분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 또 받으셔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에도 같이 개발 행위를 받아서 네, 그분한테 아무튼 도로랑 똑같습니다. 개발할 때도 같이 네. 해야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네, 땅을 어쨌든 그분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도로랑 똑같다. 그래서 배수관로까지 닿은 땅을 사셔라.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사도. 아까 40도 경사 네, 얘기하셨는데, 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25도 이하. 땅이 25도 이하. 네. 네, 인데 이제 조례에 따라서 네. 특히나 경기도는 이제 경기도지사님이 15도 이하로 낮춰라라는 말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좀 엄격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네. 저희 양평 같은 경우에 15도는 좀 너무 심하다. 좀 네. 산이 많은 동네니까 해서 네. 좀 더 완화해 준 건 있는데 네. 아무튼 25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이 경사가 심하다 싶으면 주변의 측량 사무실이나 네. 그다음에 해당 관청에 전화하셔서 네. 내가 원하는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 아닌지 물어보면 될까요?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 아까 경사도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럼 현장에 가서 각도기로도 한번 재보기라도 해야 되나 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토지 초보 시절에 그런 적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막 탄젠트 있잖아요. 아니 눈으로 네. 봐서는 잘 표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데서 경사진 땅을 보면 그다지 네. 원래대로 경사가 그렇게 심하게 네. 안 보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관청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네. 되겠네요. 집원을 얘기를 해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 딱 나와요. 그렇겠네요. 굳이 네. 재지 않아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허가적인 부분은 네. 측량 사무실 1차적으로 확인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꼭 관청까지 한번 확인해 보셔라. 라고 그게 저는 확실하다는 거죠? 네, 그게 확실합니다.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좋긴 하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돈이 정말 많거나 그러면 좀 유망한 지역에 내지는 네. 이제 뭐 땅을 많이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조금밖에 못 사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토지 투자가 가능한 그러니까 네. 그것도 뭐 싼 전국의 뭐 싼 산이나 이런 데는 싸겠지만 네네. 경기도나 수도권 근방에서 토지 투자를 하려 그러면 자기 자본이 최소한 얼마 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할까요? 아까 뭐 100평 얘기하셨는데 그런 정도 규모로 살려고 하면 이거는 완벽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네. 제 사례를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젊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부동산에 접근했을 때는 저는 돈이 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땅을 어떻게 샀고 거기서 어떻게 재테크를 했는지를 말씀드리면 네. 저는 접근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제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네. 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공인중개사로 몇 번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 땅은 자연 상태 그대로 임야였습니다. 네. 임야인데 도로는 다 있고 배수관로 되어 있고 네. 경사도도 허가를 받는 지장 없고 근데 자연 그대로인 땅입니다.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아서 네네. 이 땅은 너무 좋은데 여기다 집 지으면은 너무 매력적일 것 같은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산인 거예요. 그래서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 지주분은 계속 팔아달라고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땅의 가격을 말씀드리면 평당 100만 원이었고요. 네. 땅 평수는 마침 101평입니다. 딱. 그래서 1억 100만 원 정도였고 네. 대출은 거기에서 70% 정도 나왔어요. 법인으로 할 경우. 네, 그래서 원래 60% 정도까지가 62%까지가 임야 LTV가 적용돼서 한계인데 뭐 대출에서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네. 이제 법인하면 10%를 좀 더 받을 수 있어서 70%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감정가에. 네. 근데 이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제가 비교해 보니 매매가의 한 50% 정도.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면 사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으면? 네네.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해보니까 5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 네. 제가 5천만 원도 사실 저는 그때는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되겠다 싶은 네. 거죠. 그래서 네. 지인분들이랑 조금 모아서 저는 어차피 개발할 거니까 네. 아까 기획부동산 얘기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랑 다르죠. 네. 이건 말 그대로 토지 투자, 개발 투자라고 봤을 때 네. 지인들이랑 같이 그 땅을 샀고 그다음 시설 자금 대출도 좀 어느 정도 이용해가지고 네.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집을 하나 지었고 제 자본이 그러니까 지인들이랑 같이 해서 한 1억 정도 들었죠. 집 짓는 것까지 다 해서 집 짓는 거는 30평 그리고 평당 500만 원 들어서 1억 5천만 원 네. 들었고요. 그러면 총 덩치 금액은 2억 5천 정도인데 원가가 네. 원가가 2억 5천 정도인데 이제 그 땅은 제 자본은 1억 들었고 네. 그 판매된 금액은 3억. 오. 네. 어떤 분들은 뭐라고 네? 얼마 만에 파신 거예요? 그거? 저는 사실 첫 집은 조금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그게 첫 집인가요? 네, 그게 제가 처음 지었던 집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설계적인 부분이고 3억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설계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했다면 뭐 전원주택 구매 시 뭐 팁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네. 이 3억에 대한 건 충분했어요. 네. 시세는 집 지어지면 3억 정도면 팔 수 있다 네. 되어 있었고 그러면 5천만 원 정도는 시세차가 아니죠. 그거는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네. 제가 들어간 원가 대비 그 정도 차익은 얻을 수 있다. 수익은.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네.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토지 투자를 할 때 네. 특히 오래 묶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네. 직접 개발을 할 수 있으면 네네. 그 개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수용될 때까지 기다릴 네네.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임야로 돼 있는 걸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게 좀 수월했나요?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용도나 이거에 따라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네.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이 경사도 아까 말했던 그게 도로, 가능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 정도면은 어느 네. 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그 외에 너무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들은 제가 여기서 네.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우니까 네네.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되고 그 정도는 당연히 저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허가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걸 확신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 경매나 공매를 이용하면 사실 다른 부동산들도 좀 네. 싸게 살 수 있긴 네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경매나 공매에 나와 있는 괜찮은 네. 토지가 네네. 경매나 공매에 좀 나와 있나요? 네,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나 저 같은 이제 업자 음. 전문가가 네. 봤을 때는
이거 돈만 있으면 무조건 잡고 싶다 이런 땅들 정말 많아요. 그럼 그걸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경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다면 맞습니다. 네, 보는 눈이 있으면 소액으로 네네. 좀 투자가 가능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경매로 나온 게 가장 좋고요. 제일 경매로- 좋아요. 싸게 사기에는 그렇죠. 네, 싸게 사기는 제일 좋고 네, 대신에 경매로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네. 그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어쨌든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못 팔고 경매까지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웬만큼 이게 괜찮았으면 그 사람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샀을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경매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토지 보는 안목이 정말 중요하고 네. 경매로 살 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이제 경매를 좀 보고 있어요. 네. 다시. 그러니까 경매를 등한시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경매를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자본이 조금 사실 지금 생긴 상태에서 토지 매입을 계속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상태라서 네. 경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걸 보냐면 개발행위 허가랑 건축 허가 나와 있는 땅이냐 아니냐. 그러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개발행위 허가랑 건축 허가가 그 토지 개발에 있어서 생각보다 큰 리스크 중 하나예요. 그렇죠. 예, 허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면 이게 네. 처음부터 계획이 아예 틀어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화에서 또 얘기했던 것처럼 자본도 중요한 거, 네. 금융 리스크. 네. 세 번째가 판매가 되냐 안 되냐, 황금성 리스크. 네. 이게 세 가지가 가장 큰 건데 네. 그 중에서 이 허가에 대한 게 나와 있으면 네. 당연히 사죠. 그렇죠. 네, 큰 거 하나가 덜었는데. 큰 짐을 덜은 거죠. 네, 큰 짐을 덜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랑 건축 허가를 제 이름으로 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걸 샀을 때 네. 명의자 변경도 가능한지도 체크해봐야 되고요. 명의자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 된다기보단 협조가 좀 필요하죠. 되기는 되죠. 네. 네, 되기는 되고. 네, 협조가 그 매도자분이랑 사전에 좀 돼야 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파트랑 주택에 비해서는 뭐 명도에 대한 건 조금 걱정이 덜한데 네. 그런 그렇죠. 허가자 변경에 대한 게 좀 원활히 되어야 되는 건 좀 있어요. 네. OBS